네, 김하희쌤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한 번에 끝내는 종교사법 이론 강의 마지막 강의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 반복의 영상을 보시고 또 학교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정확히 익혀서 종교사법은 85점 이상 맞도록 꼭 하셔야겠습니다.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 주세요. 자, 교재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요약집하고 좀비기출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꼭 85, 90 맞아야 됩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이 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 이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잘 적어주세요. 교재 과목, 민법, 종교사법 꼭 적어주시고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37강 들어갑니다. 이제 부동산 실명법인데 뭐 민법에서 나오고 종교사법도 한 번씩 나오고 있죠. 한 군데서 공부하면 양쪽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총설에 들어갑니다. 먼저 실명 등기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실명법은 김영삼 정권 때 나왔어요. 김영삼 때 유달리 실명을 중시해서 금융실명제 그리고 이게 부동산 실명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 동남쳐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하나잖아요.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물권을 명의시타 확정에 의해서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맡긴 사람이 신탁자, 받을 부탁받은 사람이 수탁자가 됩니다. 근데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는 가등기담보법으로 가죠. 그 유효죠.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도 유효죠. 신탁법 오시면 나니까 제외하시고 1번, 2번은 다 유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의신탁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 양가로 3번 이제 명의신탁정 효력이 있습니다. 교재 한 장 넘겨야겠죠? 자, 134페이지 있어요. 자, 먼저 갑에게 X가 있는데 갑이 재산이 많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친척 을과 짜고 명의탁 약정합니다. 을 앞으로 등기를 빼 돌려요.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민 거죠. 그럼 맡긴 사람을 명의신탁자, 부탁받은 을 명의수탁자라죠. 그러면 약정과 등기 유효인가 무효인가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 법이 없을 때는 이거 판사들이 유효 그랬어요. 자기들이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김영삼 정권이 나타나면서 이거 다 무효로 만들고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그게 부동산 실명법 제4조예요. 4조 1항 명의신탁 약정 무효가 되죠. 2항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 즉 등기 무효가 되고 3항이 엄청 특이한데 1항, 2항 무효 그랬죠?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여기 선의가 없네요. 그러니까 선의 악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3자도 보호되는 엄청난 특징입니다. 이런 민법에서 비정상적 의사배시, 비통착사강은 선의 3자만 보호되죠. 여기 무효는 악의 3자도 보호되는 엄청난 특징입니다. 이게 실명법 제4조 4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어요. 3번이 선의악이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죠. 그럼 양가로 4번 약정 등기 효력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물권 변동은 원칙 다 무효가 되는데 그 무효 가지고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하죠. 이게 원칙이 무효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특례 예외. 종중 외의자에게 명의신탁하거나 이 법률상 배우자예요. 사실혼이 아니고 법률상 배우자. 그러니까 혼인신고한 겁니다. 혼인신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혼은 뭐죠? 사실혼은 첩이 아니죠. 첩은 불륜이고 사실혼은 불법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혼인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혼인생활해요. 애도 낳고 삽니다.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한 겁니다. 뭐 시아버지가 반대해서 혼인신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합니다. 첩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첩하고 사실혼 실생활에 어떻게 구별할까요? 첩과 사실혼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뭐 내로남불이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사실혼,
나면 불륜이지 뭐 이게. 아무튼 법률을 말하고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 조직이 등기할 때 이때는 언제나 유효가 아닙니다. 탈법 탈세 등 법령 회피 목적 없을 때 하나여 예외적 유효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제 여러분 교재에 양가로 4번 있죠? 그 동그라미 2번 특례 보세요. 다음 경우에는 자 가로쳐 보세요. 가로 조세포탈이나 강제입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없을 경우 가로 다음 명의사 약정 등기 유효입니다. 기억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가로 건너뛰고 종중 외의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니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죠. 여기서 말한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명의탁은 무효이다. 그러나 그 후 명의신탁자가 사실혼 배우자인 수탁자와 혼인했네요. 혼인함으로써 법률상 배우자가 되면 이제 위 특례가 돼서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디귿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에 부여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언제나 유효가 아니에요. 탈법 탈세 등 법령 회피 목적 없을 때 하나여 예외적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시사 약정하고 등기하면 자 약정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 무효죠. 더 정확히 말하면 갑과 을 간에 종중 배우자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이런 예외적인 말이 없으면 원칙 타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 소유자 아니고 갑이 소유자죠. 근데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여기 악이 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악이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즉 을이 무효 0이더라도 얘는 100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엄청난 특징에 따라서 0은 0이 아니라 0이 100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아까 4조 3항이었죠.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면은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단, 만약 제3자가 이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민법 103조 무효죠. 민법 103조 무효.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명의시탁 유형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유형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자, 여러분 교재 134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1번 이자간 양자간이죠. 반가로 1번 무효 동그라미 무효. 오른쪽 페이지 반가로 2번 유효 동그라미 쳐요. 다음 중간에 양가로 2번 3자간 거긴 등기 동그라미 등기 명의신탁. 제일 밑에 양가로 3번은 계약의 동그라미 계약 명의신탁. 총 4가지입니다. 2자간에 2개, 3자간에 2개, 총 4가지. 4가지 잘 비교하면 됩니다. 먼저 양자간, 2자간에서 원칙 무효인 경우입니다. 자, 갑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위탁 약정하고 등기를 빼 돌렸죠. 그럼 약정과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왜 무효죠? 원칙 무효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둘 간에 종중 배우자 그런 예외적인 말이 없죠. 그럼 다 원칙 무효. 그럼 을 소유자 아니고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죠. 자, 근데 이 무효는 민법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이건 부동산 실명법 무효입니다. 민법 103조 무효가 아니죠. 여러분 민법 공부할 때 민법 103조 해당하지 않는 걸 강강허신조 기억납니까? 이것은 부동산 실명법 무효지만 민법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부동산 실명법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했더라도 103조 무효 아니라 이건 불법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번 34회 시험 나왔죠. 자, 그럼 소유자는 갑이고 을이 아닙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겠죠. 을이 안 넘기네요. 그럼 갑은 명의시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해지는 유효만 가능하죠. 이건 무효니까 해지를 못하는 거죠.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물권자라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중에 방해 제거 청구,
방해 배제청구로 등기 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효라 해지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말소하기 전에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해요? 타조 사망.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악의 삼자에게 대한 못합니다. 이 엄청난 특징 때문에 무효 0이더라도 100으로 바뀌는 거죠. 단 적극과 다음은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교재 134페이지. 제일 밑에 판가를 무효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갑 신탁자와 을 수탁자 사이의 약정 등기 모두 무효인데 2번 을 등기 무효이므로 소유자는 여기 갑이다. 동그라미 3번. 갑은 을에게 명의 딱 해지 원인으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죠. 4번처럼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로 말소해야 되고 4번, 5번 묶어요. 5번, 자 5번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하고 똑같은 게 진정 명의 회복이죠. 그래서 5번 갑은 등기 말소를 구하는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진정 명의 회복입니다. 6번 을이 제3자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병은 선의하게 불문하고 권리 취득해버리죠. 0이 100으로 바뀝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이제 유효, 예외적 유효. 갑부동산을 을과 약정하고 등기했는데 유효래요. 어떨 때 유효죠? 종중외의자, 종원에게 명의이삭했거나 법률상 배우자거나 종교단체가 한 경우, 그리고 법령 회피 목적 없을 때 하나여 예외적 유효가 됩니다. 그럼 유효가 된 우리 판례는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 나눕니다. 유효일 때 나눠요. 앞에 이제 무효는 안 나눠요. 유효일 때만 대내적, 대외적. 여기 갑과 을만이 있죠. 갑과 을끼리는 누가 소유자일까요? 내가 내 걸 명의신탁 받습니까? 남건이니까 명의신탁 받았죠. 그러니까 둘간이는 신탁자 갑만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 등기 유효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을만 소유자입니다. 두 개를 명확히 나눠요. 다시 둘만 있으면 신탁자만 소유자. 제3자에게는 이거 유효니까 수탁자 을만 소유자예요. 그럼 지금 둘만 있죠. 누가 소유자예요? 갑. 그 을은 갑에게 등기 넘겨야겠죠. 안 넘기면 이제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할 수 있어요. 아까는 무효로 해지 못했는데 이제 유효니까 뭐 할 수 있다? 해지하고 등기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우리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을 때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해버립니다. 그럼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병은 악이라도 왜 소유권 취득할까요? 아까 사주 사망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이 특칙은 약정 무효 등기 무효일 때 써먹는 특칙이에요. 이건 유효니까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유효면 을이 수학으로 100이잖아요. 그럼 100을 취득하면 뭘 알았던 몰랐던 100은 100으로 취득합니다.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이 특칙은 무효일 때 써먹는 특칙이고 유효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음 을 등기를 정의 유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무효 등기 말소해야겠죠. 누가 해야 돼요? 을. 제3자에게는 을만 소유자라 을만 말소 청구하거나 을만 진정명의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직접 못해요. 갑은 소유자 아니죠 여기? 제3자한테 을만 소유자. 그럼 갑은 직접 말소 못하고 을을 대위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부동산을 무가 불법점이에요. 쫓아내야겠죠. 쫓아낸다가 물권적 반환 청구. 누가 해야 돼요? 을만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소유자 아니라 갑은 직접 못하고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자 그럼 교재 135페이지 제일 상단에 반가리원 유효 동그라미 1번 갑 신탁자와 을 수탁자 사이의 약정 등기 유효랍니다. 그럼 2번 대내적 소유자 신탁자 갑 대외적 소유자 수탁자 을입니다. 3번 갑과 을은 아까 해지할 수 있다. 4번 을이 제3자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면 병은 선의하게 불문 권리 취득합니다. 100은 100이에요. 특칙 필요 없다. 5번 정의 을 등기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외적 소재 을만 정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진정명예불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직접 못하죠.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하다. 6번 제3자 무가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면 대외적 소재 을만 무를 상대로 물권적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고 갑은 직접 못하죠.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자간 원칙 무효 예외 유효 이렇게 나누어서 봤습니다. 이제 3자간인데 여기는 등기명의신탁이에요. 즉 갑과 을이 명의신탁 정합니다. 갑이 그랬죠. 내가 부동산 사면 네 앞으로 등기하자고 미리 약정해두고 이제 갑이 부동산을 보러 다니다가 병소유 부동산을 만났죠. 이걸 샀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이건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긴 거예요. 수탁자에게 뭐만 맡겼다? 등기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모든 걸 신탁자가 다요. 매매도 신탁자가고 돈도 갑이 다 줘요. 병한테 부탁해서 등기만 을 앞으로 맡긴 겁니다.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긴 거고 모든 걸 누가 다 했다? 신탁자가 매매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돈도 갑이 줬죠. 등기만 을 앞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면 약정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죠. 원칙 무효죠. 원칙 무효. 왜냐면 아까 종중 배우자 뭐 그런 말 없으니까 원칙 무효. 원칙이 무효죠. 예외적인 종중 배우자 그런 거 없잖아요. 원칙 무효입니다. 그럼 을 등기 무효라 소유자가 아니네요. 소유자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죠. 매도인이 소유자죠. 매도인. 자, 그럼 매매는 유효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상이라 유효죠? 자, 그럼 이 무효등기 말소해야 되는데 자,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둘 중에 누가 물권자죠? 얘는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자 아니죠. 매도인이 물권자죠. 병이 소유자죠. 그래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 법적으로 물권자 병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병이 말소 청구해야 돼요. 법적으로. 근데 현실에서는 병은 말소할 필요 없죠. 병은 갑에게 돈 다 받았는데 등기가 을한테 있든 누구한테 있든 병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돈은 내가 줬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갑이 말소합니다. 갑은 어떻게든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아까 병이 말소한다 그랬고 갑은 병을 대위해서만 가능하죠. 병이 말소해야 되니까 갑은 병과 매매했죠. 그러니까 갑은 매도인 병을 대위해서만 말소해야 되고 어떻게든 직접 청구 못해요.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도 직접 청구 못합니다. 을 등기 무효라 을이 얻은 부당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매도인 대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을이 말소되기 전에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조 사망. 무효는 악이 삼자에게 대항 못한다. 을 수탁자 무효이더라도 그 무효는 악이 삼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앞에 0이라도 이 특징에 따라 100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자 135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2번 3자간 등기명의신탁. 자 1번 약정무효 등기무효. 2번 소유권은 원소유자 매도인에게 기소되므로 매도인은 수탁자 을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매도인 병과 신탁자 갑 사이 매매는 유효하다. 따라서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4번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어떻게든 청구 직접 못해요.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5번 수탁자 을이 제3자 정에게 팔죠. 그럼 정은 선의하기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선의인 경우 하나에 취득한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3자간 명의신탁 나오면
정이 항상 대부분 정답이에요. 정이 거의 정답. 그 정은 동그라미 5번에 나오겠죠. 제일 마지막 사람이니까. 그래서 3자간 명이 딱 나오면 빨리 정부터 찾아요. 정. 그럼 거의 그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 아닐 때 1번부터 읽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30의 문제.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친구평과 명의사 약정에 따라서 을 소유니까 을이 매도인 소유자 을로부터 병 명의로 등기하기로 했네요. 아, 그러면 매매를 누가 했죠? 갑과 을. 등기만 병. 모든 걸 신탁자 갑이 다 하고 병에게는 등기만 맡기기로 해서 이게 등기 명의탁입니다. 자, 개공이 갑과 병에게 설명내 옳은 겁니다. 그럼 자, 갑과 병이 약정하고 을 소유죠? 갑이 을과 매매했죠. 그리고 등기를 을에서 병으로 넘긴 거죠. 방금 사람은 좀 다르죠. 그럼 약정 등기 원칙 다 무효죠. 왜냐하면 갑과 병 간에 종중 배우자 그런 예외적 말로 쓰니까 원칙 무효가 됩니다. 그럼 무효 등기 말소는 직접 못한다 했죠. 매도인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하다. 근데 병이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했죠. 사주 사망 특징에 따라서 악이 3자에게 대응 못하니까 앞이 모형이어도 100으로 바뀐다 했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옳은 걸 고르라 했죠. 그럼 자, 옳은 거 고르자. 기억. 갑과 병, 갑병 사이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배면탈 또는 법령상 전해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약정 등기 유효 들렸죠? 둘이 친구가 이제 뭐 종중 배우자 그런 관계 아니죠? 니은 병이 부동산을 재산면 처분하면 병은 갑과 관계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좀 이따 할 겁니다. 이제 명의신탁은 이제 횡령죄 다 없어요. 디귿 니은 몰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디귿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유효니까 소유권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을을 대의하는 거죠. 리을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틀렸네요. 취득 못하죠? 그리고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갑은 대위에서 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죄송합니다. 이게 막 자기만 대로 이게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내 손에 뭐 전류 거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옳은 거니까 니은 디귿이 정답이죠. 자, 이제 계약 명의신탁. 이건 자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수탁자에게 매매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겼다. 병에게 객세가 있는데 갑이 사고 싶어요. 근데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한국의 을과 함께 약정을 합니다. 신탁자, 사고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돈까지 다 보내요. 돈까지 을에게 다 보내서 송금했습니다. 을한테 돈 왔죠? 그럼 매매는 수탁자 을이 하죠. 그러니까 계약, 매매까지 모든 걸 수탁자에게 다 맡겼죠. 그럼 돈 누가 줘요? 돈 을한테 보냈잖아요. 돈도 을이 주죠. 등기도 을한테 와요. 이렇게 모든 걸 계약까지 다 맡겼다. 그럼 약정은 갑과 을 종중 배우자 그런 거 아니죠? 약정은 하지 말한 거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병은 갑과 을 간에 명의신탁을 알까요? 모를까요? 매도인 병은 갑과 을 간에 명의신탁 관계를 알까요? 모를까요? 자, 매매도 을, 돈도 을이 줬죠? 등기도 을한테 줬죠? 그러니까 병은 모를 겁니다. 점쟁이 아니라 모를 거예요. 그럼 이 선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게 유효입니다. 이건 병이 한 거 아니죠? 갑과 을이 했죠? 무효. 병이 한 매매 유효, 이전 등기 유효가 됩니다. 선의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게 유효예요. 그럼 우리 완전히 소유권 취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우리 소유자라 이제 갑이든 병이든 이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을이 소유자입니다. 단, 을이 소유자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을은 누구 돈으로 소유권 취득했죠? 갑 돈. 그래서 갑이 부동산을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내가 준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유권 취득하는 이득이 있으니까 그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돈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민법 시간에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걸 보건복지부 매시 이렇게 외웠습니다. 보건복지부 매시 명의신탁 유치권 X, 유치권 X. 보증금 권리금 이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 드린 겁니다. 다음 다 이건 매매, 다 매매, 다 매매, 이것도 매매, 다 매매, 매매, 매매 대금 X. 그러니까 돈 달라 할 수 있지만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럼 우리 소유자라 팔 수 있죠. 소유자라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할까요? 아까 실명법 사조 사망 이거 필요 없어요. 실명법 사조 사망은 무효일 때 써보니까 필요 없어요. 이거 유효잖아요. 그럼 사고로 100. 100은 100으로 당연 취득하고 이 특칙 따위 필요 없습니다. 이번엔 자, 만약에 매도인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을 안 돼요. 그럼 매도인 병도 부호할 필요 없죠. 그럼 이제 병이한 것도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럼 원래 소유자 아니네요. 그래도 정은 이제 이 특칙이요, 이 특칙. 이 특칙에 따라서 0이 100으로 바뀌어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아무튼 정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네요, 무조건.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하면 계약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약정은 둘이 하지 말은지에서 무조건 무효예요. 그러면 을 등기가 유효인가는 매도인에게 달렸다. 매도인이 선이라면 선이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한 매매 유효, 이전 등기 유효. 근데 매도인도 악이라면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매매도 무효, 이전 등기 무효. 아무튼 정은 무조건 다 소유권 취득한다. 교재 자 135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있죠. 자 1번 유효성. 계약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나 수탁자 을 앞으로 경로된 등기 효력은 매도인 병의 선의하기 따라 달라진다. 반가로 2번 매도인 선인 경우 1번 그래도 약정은 무조건 약정 무효. 한 장 넘기세요. 2번 매도인 갑과 수탁자 을 사이의 매매계약과 죄송합니다. 매도인 병과 수탁자 매도인 병과 수탁자 을 사이의 매매계약과 등기 유효죠. 노란색 유효함으로 수탁자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한편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뭐든지 행위 당시에요. 그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러니까 매매할 때는 명의신탁을 몰랐죠. 그럼 유효입니다.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아요. 그 후 명의신탁 약정을 알게 되더라도 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항상 행위 당시 몰랐다 기준입니다.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아요. 3번 이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4번 자 명의수탁자는 매매대금 줘야 되죠.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은 자기가 있지만 매매대금 줘야 돼요. 근데 돈 없으면 수탁자가 자진해서 돈 대신 소유권 등기 넘기는 건 가능합니다. 4번 명의수탁자 을이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 갑과 사이에 매수자금 반환 의무 이행의 가름 대신해서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를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경우는 유효하게 취득한다. 5번 수탁자 을이 제3자 정에게 처분하면 정은 선의하게 불면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반가로 3번 매도인 악이 무조건 약정은 무효죠. 2번 매도인 병과 수탁자 을 사이에 이제 매매계약 등기 다 여기 파란색 무효. 소유권은 매도인 갑이 가요. 병한테 가요. 3번 수탁자 을이 제3자 정에게 처분하면 정은 여기도 특칙에 따라서 선의하게 불면하고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다. 다 2번, 3번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고.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갑과 친구 을은 을을 명의수탁자라는 계약이라고 써졌네요.
계약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2017년 병소유 토지를 매수해서 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 자, 옳은 겁니다. 자, 그럼 병부동산 있는데 갑과 을이 명의탁하고 돈까지 다 보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을이 매수하고 등기했죠. 을이 매수하고 다 등기했다. 그럼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내가 선이라면 유효. 그럼 이거 부당히 반송할 수 있죠. 그 유치권 X. 을이 청한테 팔면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특칙 필요 없죠. 100은 100입니다. 병이 악이라면 병 부활 필요 없으니까 매매 무효, 등기 무효가 돼요. 그러더라도 이제 특칙에 따라서 0이 100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자, 옳은 겁니다. 기억. 약정은 무조건 무효 맞았죠? 니은. 갑을 사이 위 약정은 병이 알지 못하면 약정 틀렸죠?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이거 병이 한 거 아니죠? 병이 선이면 병이 한 매매 유효, 등기 유효고 이건 병이 한 거 아니죠?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디귿.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이 아니라 노란색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리을. 갑을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을로부터 수익을 매수하여 등기한 청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악이라도 무조건 취득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 34의 문제. 자, 23년 갑은 친구 을과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을 명의 수탁자라는 명의시탁정을 체결하였다. 옳은 겁니다. 자, 그럼 갑과 을은 친구고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따라서 갑을 사이 약정 무효 맞았어요. 니은. X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라면 갑 명의탁정의 기초에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어진 급여에 해당하는 볼 수도 맞았죠. 아까 이 명의시탁은 아까 강강허신조 103주 모유 아니라 했죠? 아까 했잖아요. 103주 모유 아니니까 을에게 등기해도 불법어진 급여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4번 오면 남는데 디귿이 문제네요. 디귿. X부동산 소유자가 병이고 계약이네요. 계약 명의시탁이라면 매도인 병이 그 약정을 알았네요. 알았다면 매도인 병으로부터 소유권 등기 마치 수탁자 을은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죠. 병이 악이니까 등기 무효죠?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럼 이제 3자간은 자 정리하면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을 갑을병 어떻게 바꿔도 제3자는 무조건 정의고 유효죠. 여기도 갑을병 어떻게 바꿔도 제3자는 정의고 무조건 유효입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구별을 못해도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무조건 제3자 정유효, 무조건 제3자 정유효 하면 됩니다.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 나오면 빨리 정을 찾아요. 정은 어디 있다고요? 항상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정 찾아서 정이 답이면 딱 그냥 쓰고 끝냅니다. 정이 답이 안 나왔을 때 1번부터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해서 꼭 시간을 절약하세요. 이제 형령죄가 있는데, 자, 형법이라는 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가 규율한 겁니다. 횡령 배임 많이 들어보셨죠? 차이가 있는데 이랑 타인 재물을 보관한 자, 타인 재물 보관자가 그 재물을 자기가 먹어버리거나 즉 취득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네요. 타인 거니까 그 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반환을 거부한대요. 그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편의점 알바는 사장님 물건을 보관하죠. 근데 그 편의점 알바가 새벽에 몰래 컵라면하고 캔맥주 하나를 마셔요. 막 몰래. 그게 횡령한 거죠. 이해되죠? 그게 횡령죄입니다. 타인 재물 보관자가 몰래 물건을 먹는 걸 말합니다. 근데 배임죄란 타인 사무처리자예요. 여기는 재물, 여기는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서 재산한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 본인이 아니라 제3자라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 여기 타인, 본인 타인에게 손해를 간 자도 전환과 똑같이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이 횡령은 재물보관자, 배임죄는 사무처리자. 예를 들어 갑회사 이사님 있어요. 갑회사 이사는 갑회사를 위해서 일해야겠죠. 근데 을회사에게 돈 받게 잘못했다. 그러면 그 이사는 배임죄로 처벌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전에는 판례가 몇 번 바뀌었는데 이제는 명의신탁에서 횡령죄 성립한 거 아무도 없습니다. 판례가 몇 번 바뀌었지만 이제는 명의신탁에서 다 횡령죄 불성립이에요. 즉 명의수탁자를 신탁자의 재물보관자로 아예 보지 않습니다. 명의수탁자를 신탁자의 재물보관자로 아예 보지 않으니까 이제 아예 횡령죄가 다 불성립이라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다 마쳤죠? 지금까지 여러분 열정과 노고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는 마치겠지만 자, 좀비 기출은 계속 이어지고 다른 강의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김하윤과 함께 항상 민법, 중개사법 함께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강의로 더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